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생활, 나의 사랑하는 생활인데, 여기에서 이제 사랑하는 이렇게 됐어요. 중요합니다. 좋아하는이 아니고 사랑하는이에요. 좋아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건 훨씬 더 뭐라 그럴까요? 세죠. 강하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사랑해서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써보겠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비 선생님은 평생에 뭐 1년에 한 편 혹은 2편 정도밖에 수필을 안 쓰세요. 글을 짜내서는 안 써요. 넘쳐날 때만 써요. 그 말은 1년 중에 아주 반짝이는 한순간 또는 2순간, 3순간만 글을 쓴다 이거예요. 바꿔 말하면 나의 좋아하는 생활 이런 거 안 쓰고 나의 사랑하는 생활을 쓴다 이거예요. 제일 빛나는 순간을 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생활이에요. 근데 생활이란 말이죠. 생활인데 사랑해. 생활은 매일매일 하잖아요. 그럼 매일매일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문 안에는 좋아하는 것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제 넓은 의미에서 사랑은 좋아하는 것까지 포함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당신이 좋아하는 걸 쭉 나열을 해요. 나열을 하는데 주로 감각적인 것들이 많아요.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이렇게 감각적인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술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화시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형상화시켜요. 나는 사랑해요. 나는 좋아해요. 이렇게 안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여주거나 좋아하는 상황을 그려주거나 혹은 비유를 대거나 해서 확 느껴지게 감각화시켜주는데 여기에는 감각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감각적인 것들을 형상화하지는 않아요. 물론 형상화하는 데도 있지만 대체로는 설명해요. 제 식으로 말하면은 언어는 1차 언어가 있고 2차 언어가 있다. 1차 언어는 설명하고 2차 언어는 표현한다 하는데 표현보다는 설명이 꽤 많아요. 그래서 표현적인 다른 수필에 비해서는 약간 긴장감이 떨어져요. 밀도가 좀 떨어집니다. 5월처럼 5월은 금방 찬물로 세수를 한 21살 청실한 얼굴이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하면 산뜻하고 확 다가오죠. 근데 나는 이것을 좋아하고 나는 저것을 좋아하고 이렇게 좋아하는 얘기를 설명해버리면 약간 맥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술적 성취는 또 다른 데서 일어나게 돼요. 한번 읽어볼게요. 출발선이 우선 유머러스해요. 이 유머도 아름다움의 일종이거든요. 동양의 문학가들은 엄숙해가지고 유머 잘 못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유머가 풍부하죠. 유머가 지나쳐서 위트를 넘어서서 풍자, 상당히 공격적인 유머도 많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은 그런 유머 안 하고 보세요. 나는 우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지금 돈으로 한 5만 원쯤 생기기도 하는 생활을 살아간다. 유머러스한 거예요. 그때 이 글을 쓸 때 5만 원이면 지금으로 치면 5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꽤 많은 돈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약간의 용돈이 생기는 걸 사랑한다 이거예요. 얼마나 소박하고 얼마나 솔직합니까? 그런데 이 구절은 비 선생님의 다른 수필인 용돈이라는 수필을 생각나게 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유쾌한 일이다. 여기서는 나는 우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지금 돈으로 한 5만 원쯤 생기기도 하는 생활을 사랑한다. 마음대로 쓴다는 거 똑같잖아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유쾌한 일이다. 이런 돈을 용돈이라고 한다. 나는 양복 호주머니에 내 용돈이 700원만 있으면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없다. 그러나 300원밖에 없을 때에는 불안해지고 200원 이하로 내려갈 때는 우울해진다.
이런 때는 제분회사 사장이 부러워진다. 이렇게 됐어요. 또 유머죠. 양복 호주머니에 700원만 있으면 부러울 것이 없고 300원밖에 없으면 불안해진다. 정말로 그랬겠어요? 약간 능청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200원 이하로 내려갈 때는 우울해진다. 이런 때는 제분회사 사장이 부러워진다. 제분회사 사장은 용돈 걱정 안 하겠죠. 근데 하필이면 제분회사라고 그랬고 부러워진다. 이런 글을 쓰면서 빙글에 웃으시지 않았겠어요? 유머러스하게 쓰시는 거예요. 어쨌든 나는 우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지금 돈으로 한 5만 원쯤 생기기도 하는 생활을 살아간다 이랬는데 이 구절이 딱 읽는 순간 머릿속에 딱 박히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때 딱 기억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돈으로 청량리 위생병원에 낡은 몸을 입원시키고 싶다. 나는 깨끗한 침대에 누웠다가 하루에 한두 번씩 덥고 깨끗한 물로 목욕을 하고 싶다. 그리고 우리 딸에게 제 생일날 사주지 못한 비로드 바지를 사주고 아내에게는 비하이브 털실 1펀드 반을 사주고 싶다. 이것도 그래요. 1펀드도 아니고 1펀드 반. 요 반이 여유거든요. 이 여유가 수필이에요. 1펀드, 2펀드도 아니고 1펀드 반. 요 작은 것 같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유. 그리고 여기에서 뭔가 읽는 사람이 편안함을 느껴요. 딱 떨어지는 1펀드, 2펀드가 아니라 1펀드 반. 약간 여분. 이렇게 할 때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그리고 내 것으로 점잖고 산뜻한 넥타이를 몇 개 사고 싶다. 돈이 없어 적조하여진 친구들을 우리 집에 청해 오고 싶다. 아내는 신이라서 도마질을 할 것이다. 나는 5만 원, 아니 10만 원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생기는 생활을 가장 사랑한다. 근데 보세요. 용돈이 생겼어요. 근데 솔직하게 평범한 서민으로서 그 용돈으로 나를 위해서 넥타이 몇 개 사고 또 청량리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잠깐 몸을 쉬는 시간도 갖고 이렇게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생일날 딸에게 선물을 못 해줬어요. 선물해주고 또 아내에게도 털실 뜨개질을 하시나 봐요. 털실 사주고 그리고 친구들도 부르자 이거죠. 그러고 보니까 그러려면 한 50만 원 있긴 있어야겠네요. 친구들도 불러서 맛있는 거 사주고 싶은데 그러면 아내도 기분 좋아가지고 신이라서 도와주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체적으로 피 선생님이 사랑하는 인생은 작은 인연들로 아름답다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친구들, 아내, 딸 이것이 인연이잖아요. 그 다음에 소소하잖아요. 용돈, 소소한 용돈을 가지고 작은 그리고 이것이 삶이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작은 인연들로 아름답다. 그런 다음에 이제 나는 나의 시간과 기운을 다 팔아버리지 않고 나의 마지막 10분의 1이라도 남겨서 자유와 한가를 즐길 수 있는 생활을 하고 싶다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정년퇴임을 1년 앞두고 스스로 물러나셨죠. 이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뭐 1년 더 해서 나쁠 것도 없고 잘못될 것도 없는데 전부 다 써버리는 삶. 그런 정신 상태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아까 1펀드 반처럼 조금 모자란 듯이 조금 미리 조금 욕심 줄여서 이렇게 살고 싶다. 근데 정말로 그렇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최근에 어떤 유명한 스님이 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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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놓고는 당신은 모아라 해가지고 이야기가 됐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그렇게 버려라까지 안 해요. 남 가르치려고도 안 해요. 그냥 나 자신을 향해서 욕심 적고 싶다 이랬지 당신들 욕심 적게 하세요 이렇게
선생인 채 안 했어요. 어디 숲이라고 그런 거 있어요. 내가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수필은 독백이다 그랬잖아요. 내가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남이 보아주세요 이것도 아니라고요. 왜? 그렇게 해야 자유와 한가가 생기니까요. 나에게 좋다 이거예요. 나에게. 나조차고 좋은 말 명심보감에 있고 책은담에 있고 성경에 있고 불경에 있고 논어에 있는 말씀을 나 좋으라고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 그것이 수양인이고 비선생님 수양인이에요. 그래서 군자가 되신 거예요. 입만 이렇게 살아가지고 막 나불나불려 전혀 딴 얘기예요. 그거 수양 조금 해보면 금방 구별이 돼요. 세상에 유명한 무슨 수필가, 무슨 스님, 무슨 뭐 목사님, 신부님, 뭐 존경받는 누구 막 10만 명씩 따라다니고 모르겠어요. 저는 딱 보면 알아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딱 보면 알아요. 비선생님 딱 보면 알았고요. 실제로 만나보니까 실제로 그랬어요. 존경하는 작가 만나지 마라. 실망하게 되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제가 문학 잡지에 있으면서 수많은 작가들 봤거든요. 유명한 작가.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들이에요. 뭐 시인도 있고 소설가도 있고 뭐 극작가도 있고 평론가도 있고. 깊이는 못 들어가 봐도 우선 가까이서 관찰을 많이 했는데 아무튼 비천득 선생님처럼 글과 완전히 일치하는 분, 완전히까지는 모르겠어요. 100%까지라고는 뭐 말씀 못 드리겠죠. 그런데 적어도 실망시키지 않고 인간 자체를 직접 만나봤을 때도 계속 존경심이 유지되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찾아뵙고 마음의 스승으로 지금까지도 흠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작품에 보면 선생님에게는 선생님은 선생님이 또 따로 계세요. 도산이죠. 도산안청. 도산안청어에 대한 글을 보면 뭐라고 쓰셨냐면은 풍문이 대단한데 실제로 가보고 실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망을 안 하고 더욱더 좋았다라고 하는 경우 2번 있었다. 1. 금강산, 2. 도산안청어. 금강산 좋다 하더니 가보니까 정말 좋더라. 도산안청어 위대하다 훌륭하다 보니까 정말로 훌륭해. 저는 도산을 못 봤잖아요. 근데 다행하게 비천득 선생님을 봤어요. 그리고 비선생님 마찬가지예요. 도산은 살아계신 도산을 봤고, 근데 살아있지 아니한 스승이 있잖아요. 이 사숙이라고 해요, 사숙. 돌아가신 스승, 책으로 만나는 스승, 도연명 같은, 비선생님이 도연명에 대해서 작품을 쓰고, 또 황진이, 또는 로버트 프로스트는 작품으로도 훌륭하고 또 사람도 만났어요. 비 선생님이. 역사적으로 위대했던 인물들이 있잖아요. 저 같으면 이제 4대 성인들. 영원한 스승으로서 직접은 못 뵙지만은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제 경험 속에서 제가 수양을 해보고 비 선생님 같은 분 만나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가신 선현들을 생각해 보면 짐작이 돼요. 그렇게 이제 마음 수양을 하는 거죠. 어쨌든 여기까지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감각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나는 잔디를 밟기 좋아한다. 젖은 시새를 밟기 좋아한다. 시새는 이제 그 집 같은 거 이렇게 부스러기가 되어 있는 상태. 근데 젖어 있어. 이렇게 밟으면 약간 쿠션이 되죠. 어저께 이렇게 공원에 갔는데 삼나무라고 하나요? 반듯하면서 이렇게 낙엽송 비슷하게 이렇게 잎이 피는 그런 나무가 있잖아요. 삼나무가 쫙 있어요. 근데 낙엽이 진 거예요. 근데 길지 않았어요. 근데 삼나무 숲이 한 1km쯤 됐으면 정말 자지러졌을 뻔했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 한 100m쯤 되는데 융단이 깔렸어요.
황금색 용단으로 쫙 이파리가 깔려있는데 밟고 지나가는데 와 이게 레드카펫 밟는 스타들 느낌, 그 느낌보다 좋죠. 스타는 대중의 박수를 받으면서 조명 속에서 걷지만 나는 아무도 보아주는 사람은 없지만 피 선생님 말씀 그대로 자유와 한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 이거잖아요. 고무창된 구두를 신고 아스팔트 위를 걷기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전부 밟고 걷는 건데 부드럽게 쿠션,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아기의 머리칼을 만지기를 좋아한다. 머리칼 중에도 아기의 머리칼, 부드럽고 아기가 또 생명력 있잖아요. 새로 나온 나뭇잎을 만지기 좋아한다. 이번엔 이제 손으로 만지는, 아까 발로 밟는 건데 나는 부드럽고 고운 화로불 재를 만지기를 좋아한다. 화로불, 요즘 젊은 분들 모르죠. 화로가 있어요. 이렇게 화로가 있고 이제 다리가 3개나 이렇게 달려있죠. 그 안에 이제 재가 있죠. 재 속에다가 불을 묻어놓은 거예요. 재에다 묻어놓으면 불이 오래 가잖아요. 심지어는 한나절 부엌에다 그렇게 해놓으면 하루 가는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불씨를 안 꺼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죠. 근데 재 속에 이제 따뜻한 인걸불들, 이렇게 숯처럼 되어 있는 인걸불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재가 곱잖아요. 근데 재를 이렇게 다독이는 도구가 있어요. 쇠로 된. 그걸 뭐라고 하는지 잊어버렸어요. 다독이기도 하고 이렇게 삼각형 인두식으로 생겼죠. 그런데 이제 미지근하게 따뜻하기 때문에 손으로 대도 돼요. 굉장히 부드럽죠. 그러다 갑자기 또 유머가 발동이 돼요. 나는 나무 안에 수달피 목도리를 만진다. 수달피 목도리인데 집사람 메고 있는 거 말고 다른 집 부인이 메고 있는데 너무 이뻐. 그 보드람을 만져보고 싶어. 그리고 아내에게 좀 미안한 생각을 한다. 예, 다른 부인 거 만졌으니까 아내에게 충성 안 하고 잠깐 한눈 판 것처럼 보일까봐 라고 했는데 실제로 만진다 이런 느낌보다는 유머러스하게 참 그 수달피 이쁘네요. 보드라워 보이네요. 이런 말을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아름다운 얼굴을 좋아한다. 웃는 아름다운 얼굴을 더 좋아한다. 아름다운 얼굴 피 선생님 엄청 좋아하세요. 그래서 피 선생님 조그만 방, 아주 조그만해요. 조그만 방에 조그만 책장이 있는데 그 위에 보면 사진들이 쭉 조그맣게 액자에 들어있는데 그 중에 당시 피 선생님 세대에 아주 유명했던 미녀 배우들 사진이 몇 장 있어요. 잉그리드 버그만 같은 경우죠. 오드리 헵번. 저도 잉그리드 버그만 그 미모 지금도 감탄합니다. 그야말로 고전적 미모죠. 우리 세대 같으면 올리비아 허시. 올리비아 허시 너무 이쁘잖아요. 이쁘다기보다 뭐라고 해야 돼요? 청순하다? 근데 잉그리드 버그만은 그야말로 고전. 거기다가 오드리 헵번이야 그냥 여정이죠. 특히 헵번의 경우는 그 노년이 또 그 내면이 그 사람다움이 또 훌륭해가지고 노년에 유니세프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처음엔 그런 활동할 때 괜히 쇼한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헵번의 노년 사진하고 헵번이 한참 이쁠 때의 젊었을 때 사진 2장을 제가 사진에 띄워놓고 어느 방에서 물어봤어요. 어느 게 더 예쁩니까? 많은 분들이 물론 젊은 시절에 헵번이 이쁘죠. 근데 노년에 저렇게 아름답게 늙어갔으면 내가 정말 좋겠어요. 전부 공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피선생님 그래도 잘 늙어간다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나는 아름다운 빛을 사랑한다. 골짜기마다 단풍이 찬란한 만복도, 금강산이죠. 앞을 바라보면 걸음이 급하여지고 저 앞에 거 보고 싶어서 뒤를 돌아다보면 더 좋은 단풍을 두고 가는 것 같아서 어쩔 줄 모르고 서 있었다. 예전 우리 유치원 선생님이 주신 색종이 같은 빨간색 보라
자주 초록, 이런 황홀한 색깔을 나는 좋아한다. 앞에서 부드럽고 자그맣고 좋아할 만한 것을 좋아한다 했는데, 여기서 이제 갑자기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찬란한 쪽으로 들어가면서 사랑하는 느낌을 확 풍기는 거예요. 단풍, 화려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유치원 선생님이 주신 빨강, 보라, 산뜻한 색깔들, 선명한 색깔들. 제가 아까 중학교 때 딱 들은 시를 딱 외듯이, 선생님은 유치원 때 그 유치원 선생님이 주셨던 색깔이 찰칵하고 뇌에 찍힌 거예요. 문장에서 갑자기 그 찍힌 것은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나는 우리나라 가을 하늘을 사랑한다. 나는 진주빛, 비둘기 빛을 좋아한다. 나는 오래된 가구의 마호가니 빛을 좋아한다. 늙어가는 학자의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좋아한다. 이렇게 돼서 앞에는 반짝반짝 하다가 갑자기 빛을 늦추어서 진주빛과 비둘기빛, 순하고 부드러운 빛으로 톤다운 하는 거죠. 톤을 낮추더니 사람으로 넘어가서 늙어가는 학자의 희끗희끗한 머리띠. 아까 제가 나이든 오드리 헵번을 바라보는 눈으로 노 학자의 평생에 걸친 성실한 학문적 정진을 생각하면서 좋아한다 이거죠. 그리고서 이제 소리로 넘어와요. 빛깔에서 소리로.